고수의 문법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음운 변동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음운 변동. 음운이 변동하는 거예요. 근데 음운이 여러분 그 분절 음으로 자음하고 모음이 있었잖아요. 자음하고 모음이 변한다. 근데 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가 30명이 한 학급에 있는데 우리 새로 전학을 오게 되면 새로운 친구가 추가되는 것도 반에 변동이 있는 것이고, 원래 있던 친구가 아파서 자퇴를 했다면 탈락된 그것도 변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문과에 있는 친구가 이과로 갑자기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도 변동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음운 변동에는 네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음운 변동 그게 네 가지 양상. X와 Y와 A, B, C 기호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X, Y가 여러분 환경이고 스몰 A, B, C가 자음, 모음이라고 했을 때 before X, Y가 있었는데 after X, A, Y가 됐다면 없던 A가 생긴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른바 첨가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양상은 before는 X, A, Y인데 after가 X, Y가 되니까 전에 있던 A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뭐라고 하냐? 탈락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양상은 X, A, Y였는데 before가 X, B, Y니까 전에 있던 A가 B로 바뀐 예가 되죠. 이것은 우리는 교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에 있던 이제 네 번째 양상이 X, A, B, Y가 있어. 우리 음운이 A, B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두 개가 있었는데 우리 애프터 한번 볼까요? 애프터를 보니까 X, C, Y가 돼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A, B가 줄어들어서 꽉 줄어들어가지고 C로 합쳐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약되면 축소되었다. 바로 약.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축약이라고 하는 네 가지 양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첨, 탈, 교, 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외워두면 좋은데요.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두는 것을 보시면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히읗 탈락, 으 탈락, 리을 탈락, 자음군 단순화, 그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마, 그리고 거센 소리 대기, 모음 축약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게 여러분 13개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크게 4가지가 있죠. 첨탈 교축 그리고 파란색으로 세부적인 음운 변동 현상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나오는 이것이 총 몇 개가 있느냐 바로 13개의 세부적인 규칙이 여러분 변동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알아두기 전에 어떤 범주에 카테고리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첨가를 외울 때는 여러분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될까? 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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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인 첨가 반모음 첨가, 니반, 니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탈락은 흘자단, 흘자단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흘자단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히읗 탈락, 으 탈락, 리을 탈락. 여기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매지가이로 보시면 이거 흘 보이죠? 흘, 흘 이렇게죠. 자음군 단순화, 자단, 흘 자단, 흘 자단, 니반, 흘 자단 이렇게 외우시고 교체는 끄꾸된 비유, 끄꾸된 비유. 끄꾸된 비유. 이게 입에 짝짝 붙어요. 끄꾸된 비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마. 끄꾸된 비유, 끄꾸된 비유. 이렇게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거모축, 거모축, 거모축. 거센 소리 대기, 모음 축약, 모음 축약. 모공 축소 아니고 모음 축약. 그래서 끄꾸된 비유, 거모축, 흘자단, 이렇게, 니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거 보라색으로 칠해 둘게요. 미리 좀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여기 선생님이 칠했던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반모음 첨가하고 바로 모음 축약. 요게 모음이 변동될 때인데 아이들이 요걸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자음 반모음 개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유의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모음 첨가는 첨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의문에 바로 개수가 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첨가임에도 얘는 플러스 1 하나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의문에 개수가 증가하지 않아요. 개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요거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표시할게요. 자, 보라색으로 자음군 단수나 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있죠. 요거 되게 비슷해요. 엄청 비슷해요. 그래서 선생님 표시해 줄게요. 얘랑 연결하고 얘랑 연결을 할게요. 얘 모음끼리. 근데 지금 보라색으로 칠해둔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요거는 조건이 같습니다. 조건이 같아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쌤 설명을 해줄게요. 조건 세 가지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의 끝에서 그다음에 자음합. 세 번째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 소합, 모시실 앞입니다. 그래서 어말, 자음합, 모시실 앞. 요 세 가지 조건이 바로 같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모시실이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소합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 되면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자음군 단수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쌤 설명 비음화하고 유음화 있잖아요. 비음화하고 유음화. 이걸 합쳐서 우리는 자음 동화라고 합니다. 자음 동화라고 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여기다 추가로 알려둔 거. 얘는 바로 자음에 바로 조음 발음되는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고 조음 방법이 달라져서 같아지는 겁니다. 조음 방법이 변화해서 같아집니다. 조음 방법이 달랐던 서로 두 개의 자음이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세부적으로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7분 지났네요. 자, 첨가 세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파란색으로 설명했던 바로 니은 첨가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음운 변동 팁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음운 변동 팁 두 가지 무엇이냐? 발음 전후를 비교해 보세요. 발음 전후를. 이건 여러분 잘해요. 발음 전후를 비교하는 거 엄청 잘합니다. 비포 애프터 물난리 이런 거 엄청 잘해요. 자, 두 번째 애들이 약하던데 활용 전후를 비교했어요. 활용 전후. 오다에 알을 붙이면 와가 됐다. 그러면 모음 축약 이런데 활용 전, 활용 후. 치르, 어는 치러, 탈락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활용 전후를 비교한다. 발음 전후를 비교한다. 활용 전후. 요게 두 가지 팁입니다. 니은 첨가부터 한번 해볼게요. 니은 첨가는 일단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섬 플러스 이불, 홑 플러스 이불, 눈 플러스 여기 이런 식으로 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어라든지 파생어에서 여기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단어 있잖아요. 뒤에 있는 단어. 이게 바로 이야여요유로 시작해야 돼요. 이야여요유. 이야여요유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100% 니은 첨가 일어납니다.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솜 플러스 이불은 솜 이불. 그러니까 솜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야여요유니까 두 번째 얘는 선생님의 물약을 한번 들어볼게요. 물 플러스 야. 그러면 100% 바로 합성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야. 그죠? 야. 바로 야로 시작해요. 이 야. 그러면 100% 일어납니다. 물약. 이렇게 됩니다. 물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는 이 야, 여죠. 여는 색 연필이. 반 나누면 색 플러스 연필이잖아요. 연 플러스 필이 아니고. 그러면 색 연필이면 반 나눴을 때 연필. 이 야, 여. 연필. 색연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반 나눌 수 있어요. 이 야, 요유. 이 야, 요 할게요. 눈요기 있죠. 눈요기. 눈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는 많이 나오는 게 식용유죠. 유가 기름이잖아요. 반 나누면 이렇게 되고 바로 옆에 식용유 그죠? 식용류 그죠? 이야여요유 직행열차
열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수업을 혼자서 집에서 하는데 샤우팅 한다고 좀 미친놈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얼굴을 그나마 안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음 두 번째 그 어렵다는 반모음 첨가 한번 할게요. 쌤이 앞에 모음 설명할 때 반모음을 설명했어요. 2분의 1쯤 모음이야 뭐 이렇게 쌤 설명했는데 우리 굉장히 근육남 씩씩한 남자는 남성의 100% 순도를 갖고 있고 아주 얼굴 하얗고 예쁜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100% 여성의 성격이 있다면 우리 간혹 우리 남성인지 여성인지 되게 보이시한 그런 여자도 있고 또 여성스러운 남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반은 여자 같고 반은 남자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또 성향을 가진 체형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비유하자면 자음이 있었을 때 이 자음이 100% 자음이고 100% 모음이라고 했을 때 가운데쯤에 한 반쯤은 자음이고 반쯤은 모음인 그런 상태가 있다고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음의 성격도 있고 모음의 성격도 있는데 반쯤은 자음 반쯤 모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 반자음하고 반모음은 같은 개념이지만 여러분 흔히 말할 때는 보통 반모음이라는 명칭을 좀 많이 습니다. 반모음. 그래서 이 반모음 첨가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피어 꽃이 피어 꽃 한 송이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그래 피었구나 이런 노래 있죠. 그죠? 제목이 뭐더라? 하여튼 그래서 피어 있습니다. 피어. 근데 발음을 해보면 피어 이렇게 납니다. 피어. 그래서 피어가 피여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before after를 비교했을 때 before afte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가 여로 바뀐 거죠. 근데 여 하는 거는 어는 이 세대가 저 단모음입니다. 그죠? 10개 있는. 그런데 여는 발음해보면 이유 하고 이중모음으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드시 외우라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중역고 반단 이렇게 기억했죠. 그랬을 때 앞에 이유 할 때 요 J, Y 요 모음이 반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J 플러스 어가 됩니다. 그러면 before는 뭡니까? 애프터는 J 플러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학에서도 좌변과 우변에서 똑같은 거는 없애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없었던 J가 뿅 하고 생겼구나. 그럼 J가 뭔데? 반모음이야.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겁니다. 쌤이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 다른 예시가 좀 쌈박한 예시인데 우리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좋아가 여러분 발음을 해보면 아가 되는 게 히읗이 탈락되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기분이 좋아 하면 정말 좋아로 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좋아로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before는 뭡니까? before는 쌤 빨간색으로 해줄게. after는 뭐예요? 우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before 애프터 우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단모음이죠. 그럼 우와는 뭡니까? 우와 입모양의 위치가 달라는 이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중일꼴 쌤이 반단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와 하고 뒤에 하고 남는 건 아가 남습니다. 그럼 앞에는 뭐가 와냐? 바로 W라고 하는 반모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before는 애프터는 그러면 같은 걸 없앨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가 뒤에 뿅 하고 W가 생겼네. W 정체는 뭔데? 바로 반모음이잖아요. 반모음이 없다가 생겼어요. 그래서 반모음 첨가의 예시를 선생님이 J 첨가와 W 첨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락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히읗 탈락. 히읗 탈락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요. 어간이 히읗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느냐?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바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빨간색 조은의 은이죠. 나은이 은이 있죠. 싫다의 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히읗이 사라집니다. 보세요. 조은의 히읗 뿅 하고 사라져 조은. 나은의 히읗 뿅 사라져서 나은이, 싫은의 히읗이 뿅 하고 사라져 싫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에 탈락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러분 실수하는 거 세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잠구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담구다 아니고요. 세 번째는 시험을 치르다가 맞아요, 치르다가 맞아요, 치르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 학교에 저는 친구들이 시험을 치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친구는 표준 발음 아닙니다. 사투리 쓰는 겁니다. 아마 조사해 보세요. 시골에서 온 친구일 겁니다. 조사 100%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연습 볼게. 크다 얘 노란색으로 써줄게요. 크다, 키가 크다. 크어서 자라서 하면 커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비포 애프터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있던 게 하고 사라졌죠. 쓰다, 쓰어라, 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로 탈락의 예시 바로 크어서 쓰어라 잠그아 잠가 담그아 담가 치르어 치러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리얼 탈락 여러분 리얼 탈락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모르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마소는 말과 소입니다. 소나무는 여러분 아실 테고요. 그다음에 쌤이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말과 소, 소나무, 딸을 높여서, 아들을 높여서, 문호는 물을 채워놓은 논입니다. 그 다음에 운이 알 거고, 삽시다, 노느냐, 너무 잘 알 텐데, 여러분이 한 번씩 조금 모른다 싶은 단어가 있는데, 불을 찾아 쫓아다니는 나비가 있어요. 바로 불 플러스 나비 이렇게 알면 되고 나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불나방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부나방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요거 좀 알면 불과 관련된 단어가 좀 많네. 그리고 불쏘시개로 우리 도자기 학과 이런 사람 학생들이 쓰는 뜨거운 삽 있잖아. 숯 같은 거 끌어낼 때 바로 불삽. 그래 우리 부삽이라고 해요. 그러면 말과 소는 마소. 솔 플러스 나무는 소나무, 딸 플러스 님은 따님, 아들 플러스 님은 아드님, 물 플러스 노는 무논, 불 플러스 삽은 부삽, 불 플러스 나방은 부나방 이렇게 해요. 부나방. 막 불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뭐 막 이게 주광성이 있어가지고 불을 향하면 본능적으로 돌진한답니다. 그래서 부나비. 우리 개천 같은 데 보면 왜 해충퇴치라면서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애들이 타닥타닥 타죽는 소리가 바로 부나방들이 그런 거예요. 울 플러스 니는 운이, 살 플러스 비읍시다는 삽시다, 놀 플러스 느냐는 노느냐. 그리고 우리 김수철의 젊은 그대란 노래니까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80년대 유행했던 노래가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참 많이 써요. 시적 허용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설레는 해야지 설레이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거칠은 틀은 거예요. 거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 리을이 이렇게 리을이 하고 탈락하고 낯설다 리을이 탈락해야 되니까 바로 낯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선생님 무지무지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였어요? 자음군 단순화 조건하고 뭐가 똑같다고 했죠? 뭐가 똑같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똑같은 현상이다. 바로 비슷한 현상이다. 조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선생님이 세 가지 꼭 기억하라고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칠해줄게요. 자, 첫 번째 자음합, 어말, 자음합, 다음에 모시실압 이렇게 세 개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역시옷은 기역으로 바뀌게 되고 앞에 걸로 바뀌었네. 법칙이 없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앞에 걸로 바뀌고 안다는 앞에 걸로 바뀌고 익지는 뒤에 걸로 바뀌고 산 뒤에 걸로 바뀌고 밥다는 뒤에 걸로 바뀌고 외골하는 앞에 걸로 바뀌고 할다 그러면 앞에 걸로 바뀌고 읍고 그럼 뒤에 걸로 바뀌고 거죠. 갑 앞에 걸로 앞뒤 막 정신이 없네요. 왜 그러냐? 법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음 어떻게 해요? 삭, 안따, 익지. 요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삼 이렇게 안 하죠. 밥다. 요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골은 한쪽으로만 나는 팅. 우리 외골수라는 말을 사람이 쓰는데 사실 외골수라는 말은 없고요. 외골스로 외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을시옷 단어는 요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할다, 읍고 요 네 개 단어만 여러분 조심하면 돼요. 익지, 밥다, 외골. Listen and repeat. 익지. 안 들려? 밥다, 외골. 읍고 조심하고 조심하는 단어 쌤 정리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햇빛이 비친데 똥을 밟고 있죠. 그죠? 책을 읽고 있습니다. 따라서 읽다, 읍다, 밟다 요런 세 가지 박다 요런 거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요거 응용하면 여러분 읽다처럼 요런 굴다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굵다라고 발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물이 묵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대신에 고가 오면은 굵고 묽고 읽고 이렇게 발음하지만 다가 왔을 때는 굵다, 묵다, 익다, 굵다, 묵다, 익다. 요 세 개 시리즈 알아두시고요. 자, 빛이 밝다. 그다음에 책을 읊다. 그다음에 흙을 밟다. 요렇게 요 단어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요것만 좀 쉐리 연습하면 좋겠다. 박다, 읽다, 읊다, 밟다, 굽다, 국다, 묵다. 이렇게 기억하면 중국말 같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자음군 단순화가 안 되는 경우는 거센 소리가 돼버리는 경우야. 그래서 안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안타. 왜냐하면 히읗하고 디귿이 합쳐져도 피카츄철 이렇게 되고 삶이처럼 연음이 돼버린다면 그때는 바로 모시형이 왔죠. 모시신 앞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발음 주의한 거. 쌤이 아까 박다, 읽다, 밥다 이거 주시하시고 다음 넥스트 교체 끄꾸된 비유 넘어가겠습니다. 끄꾸된 비유. 여러분 여기 잠깐 퀴즈 한번 내볼게요. 먹다라고 발음하면 여러분 첨가일까요? 교체일까요? 첨가가 되었다. 어떤 친구? 쌤 디귿이 있잖아요. F부터 디귿이 두 개잖아요. 디귿 첨가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교체입니다. 첨가 아닙니다. 교체입니다. 정답은 교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이 쌍디귿이라고 하는 거는 디귿이 두 개예요. 쌍디귿이 한 개예요. 여러분 쌍상바는 짝대기가 두 개인데요. 쌍상바 한 개예요. 아니면 짝대기 두 개라고 이걸 반으로 쪼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는 쌍디귿이라고 하는 우리 자음 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으로 쌍디귿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교체가 됐다는 것이지 디귿이 첨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야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니은이 여러분이 리을로 되면 니은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첨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래놓고 거꾸로 해서 전 디귿 첨가 그거 우기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파란색으로 하기로 했구나. 자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러분 바로 뭐하고 자음군 단순화와 조건이 같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뭐 있습니까? 어말, 자음합, 모시시랍 하나씩 예를 들어줄게요. 왜 어말이냐? 쌍기역이 맨 어말에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읒이 디귿 앞에 자음 앞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솥안 할 때 티읒이 뒤에 안 인사이드라고 하는 실질 형태에서 앞에 나왔기 때문에 티읒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뀐 후에 연음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자음이 졸라 많습니다. 열라 많습니다. 바로 그네들의 뭐버스 응제츠 그트프스츠 이렇게 이게 19개가 오는데 이런 그트프스츠에서 우리 쌍비읍 받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뺐어요. 그러면 쌤이 기억하는 거야. 가느다라 물방울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가느다라 물방울 이렇게 바뀐답니다. 여러분 조금 심화시켜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고단백이라고 하는 바로 자 빨간색 바로 빨간색은 바로 예사 소리이면서 바로 파여름 고단백 파여름 예사 소리 3개가 여러분 오고요. 나머지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민트로 바로 노란 양말처럼 울림 소리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느다란 물방울 10개는 뭐가 합쳐진 거냐? 바로 파이름 예사 소리와 울림 소리 4개가 합쳐져서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마누라야 외에는 여러분이 크는 대표음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디귿 시읒 지읒 치읒 티읒 티읒 쌍시읒은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게 되고 발음할 때 비읍하고 비읍은 대표음 비읍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listen and repeat 부엌 누가 발음할 때 부엌 그런 사람 없죠. talk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부엌 아닙니다. 부엌 기역으로 납니다. 무릎 박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무릎이라고 해요. 무릎이라고 합니까? 자, 요거는 모시형입니까? 모시실입니까? 이는 조사죠. 바로 접어줘. 형식 형태입니다. 그러면 요걸 할 때는 연음을 시켜줘야 돼요.
피읍이 비읍으로 대표음으로 바뀔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형태도 아니기도. 그러면 여러분 이 발음할 때 무릎피라고 발음합니다. 무릎피. 어말 조건이 있으니까 무릎이라고 비읍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옷이 있어요. 같은 옷이 있습니다. 보세요. 옆에 이가 왔는데요. 조사기 때문에 형식 형태도 모시형입니다. 모시형.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스토리 한번 읊어줄게요. 지하에 살고 있는 시옷이 있습니다. 항상 지하는 깜깜하고 어둡고 스키차고 바퀴벌레도 삽니다. 이 시옷이 살고 있는 반지하 1년을 사니까 시옷이 너무너무 몸에 곰팡이가 날 것 같은 짜증스러운 날이 있었죠. 그럼 옆집을 봤어요. 근데 이응이 있었습니다. 이응은 지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시옷이 너무너무 지상에 올라가고 싶어서 발차기 자세 해가지고 발로 뻥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뭐냐? 비치공이었어요. 그래서 뻥 하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옷이 어디로 되나? 드디어 지하에 살던 시옷은 지상에 살게 되고 발음을 옷이 더러워져서 옷이 사고 싶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스토리. 지하에 살던 시옷이 1년 동안 반지하에 사니 얼마나 스키차고 더럽고 춥고 어둡고 바로 누추한 마음에 옆에 있는 옆집에 봤더니 이응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발로 뻥 하고 찼더니 이 이응은 바로 비치볼이 아니라 볼링공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시옷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이 아작에 나겠지. 어떻게 돼? 아이고 디귿으로. 그 이응이 말합니다. 야, 너 왜 발로 날 건드린 것 같다? 왜 그러냐? 형님 제가 지하에 살고 있어가지고 너무 지상에 올라가고 싶은데 욕심 때문에 지상에 올라가서 형님을 뭣도 모르고 발로 찼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우야 진작에 얘기하지. 나 볼링 한 판 치고 올 테니까 그때 올라와. 하고 바로 병신된 디귿은 시옷이 대표음으로 바뀐 디귿은 그때서야 디귿으로 지상에 올라가게 되어서 연음이 되었다는 사연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바로 연음되느냐 대표음으로 바뀐 다음에 연음되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핵심 찾았습니까? 세 가지 조건 중에 이가 있고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는 무엇입니까? 모시형이 되고 얘는 인사이드 명사기 되고 모시실입니다. 모시실이니까 바로 대표형으로 바뀌었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얘는 바로 오시라고 발음해야 돼요. 이거를 발음해 오산으로 발음하는 그러면 오산이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썰렁해서 그다음에 구개음아 여러분 구개음에 경구개음이고 연구개음이 있습니다. 근데 경구개음에 진짜 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구개음아는 디귿이나 티읕이 지읒이나 치읒이나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핵심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잘 보라고 쌤 보라색으로 메모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단모음 이만 기억하는데요. 반모음 제2도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앞에 거는 자음이고 뒤에 거는 모음이죠. 그러면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멀쩡한 건 이고요. 변한 건 디귿 티읕입니다. 그러면 뒷담화를 깐 거죠. 그러면 역행동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구개어 말을 이 모음 역행동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하나 더 기억할 건 뭐냐면 뒤에 오는 이가 바로 형식 형태소여야 된다는 거야. 모시형이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맞이. 요 국계 전미사입니다. 저 뭐죠? 같이 전미사입니다. 다티어 이일이기 구주 전미사고요. 거치다 이일이기 전미사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표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 여러분 보이십니까? 디귿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먼저 거센 소리 내기 축약위에서 티읕으로 변하고요. 그럼 여기서 다표 할 때 여기 여 하면은 이중모음 있잖아요. 이중 있고 반단 할 때 반모음에 제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딱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티읕이 제이를 만나 치읕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여가 어로 되는 건 단모음이라고 하는데 13가지 법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거쳐서 다처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참 많이 설명을 하는데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선생님도 가끔 실수합니다. 끝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개음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티읕이 바로 조사이 모시형을 만나 끝이 안 좋네. 그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옛날에 노래 중에 솔리드 노래 이 밤의 끝을 잡고 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이 밤의 끝을 잡고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끝을
고민되죠. 2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을이 모시형입니다. 그런데 이가 안 나와서 국외음화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시형이 나오니까 연음해야죠. 그러니까 끝을 이렇게 합니다. 끝을, 그죠? 끝으로 이렇게 발음해야지. 끝으로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발음하려면 발음하세요. 대신에 시험 나올 때는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끄꾸된 비유에 된소리 되기 경음화라고 합니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옷걸음, 옆집 이렇게 납니다. 다음 비음화 설명하고 비음화는 쌤이 어머니는 비염에 걸렸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는 비염에 걸렸다. 먹는 하니 기억이 나왔죠. 먹는 하니 이응으로 바뀌었다. 이건 어머니니까 바로 비음. 어머니는 비염에 걸리니까 비음화 이렇게 됩니다. 잡는의 비읍이 잡는 어머니는 비염에 걸렸다. 그래서 비음화가 됩니다. 여러분 졸리지 않죠? 안 졸리죠? 잘 듣고 있죠? 그 다음에 비유마 한번 하겠습니다. 유마. 자, 유마는 여러분 흐를 유마 기억하면 됩니다. 흐를 유마. 그러면 리을로 바뀌는 겁니다.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여기서 보면 한라산 할 때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유마, 흐를 유마. 물 난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보세요. 리을 때문에 니은이 바로 리을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바로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영향을 주죠. 자, 여기서 설명드려야 할 거 있어요. 자음이 같아지거나 비슷해지는 것을 자음 동화라고 해요. 정확하게만 자음 유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같아질 수도 있고 비슷해질 수도 있다. 그럼 완전 같아지면 우리 완전 동화라고 하고요.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완전 동화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부분 동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 동화. 쌤이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자, 보시면 우리 먹는의 경우에 F부터를 한번 볼게요. 쌤 보라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응하고 니은이 같지는 않죠. 그러면 얘는 부분 동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쌤 왜 비슷해진 건가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쌤 설명해 주면 기억은 여러분 기억이 뭐냐 하면 좋은 방법이 고단백, 꽃단백, 고탄백, 파열음입니다. 근데 니은은 뭐냐? 어머니니까 비음이죠. 근데 얘는 비음이잖아요. 어머니, 얘도 비음이잖아요. 그럼 파비가 비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같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읍 니은이잖아요. 근데 미음 니은이니까 비슷한 것이지 같아지는 건 아니니까 부분 동화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한라산의 경우에 니은, 리을 서로 달랐는데 리을 완전 똑같아진 거니까 완전 동화 요것도 완전 동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쌤 방향을 설명할 텐데요. 쌤 이번에는 오렌지 색깔 칠해줄게요. 순행 동화 왼쪽에 있는 오른쪽 애를 때린 경우, 그다음에 뒤에서 때려서 공격한 경우, 양쪽 방향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 세 가지를 할게요. 여러분 종로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 이 종로에는 앞에 이응이 있고 뒤에 리을이 있어요. 근데 얘를 한꺼번에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짜장면 중국집에 가면 짜장이란 짬뽕은 같이 파는 음식이기 때문에 바로 여친 남친 같이 가면 나는 짜장 나는 짬뽕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은 순댓국 먹고 싶어 하고 한 명은 스파게티 먹고 싶으면 같이 파는 식당은 없잖아요. 그러면 둘이 헤어지던가 아니면 통일하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응과 리을은 마치 순댓국과 스파게티처럼 한꺼번에 발음하기 힘든 사이라 굉장히 멀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포기를 해야 돼요. 순댓국을 포기해서 스파게티 집으로 갈 것인지 스파게티를 포기하고 순댓국으로 갈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더 힘이 세냐?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응 멀쩡하죠. 이응이 한 대 때린 겁니다. 스파게티는 무슨 스파게티야? 순댓국 먹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리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머리가 이만큼이 날아가 버렸네요. 그래서 니은으로 슝 하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리응하고 이응하고 리을이 이응하고 니은으로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이응하고 니은이 서로 비슷하기만 하고 같진 않아요. 그래서 부분 동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바뀐 건 뭐냐? 뭐로 바뀌냐? 니은으로 바뀌죠. 니은 보니까 누가 생각나? 어머니가 생각나. 어머니는 비염에 걸리니까 비음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방향을 보면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행 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는 역행 동화 예인데 오른쪽이 왼쪽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죠. 우리 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또
펼 때도 책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는데 일본 만화 보면 뒤에서 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는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를 한꺼번에 닫는다 힘듭니다. 통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 보면 니은은 멀쩡한데 뒤에 있는 애가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가리가 날아간 거죠. 바로 역행 동화 예고요. 그다음에 이 둘은 니은은 똑같으니까 완전 동화. 그리고 비음으로 바뀌니까 비음화가 됩니다.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백로 마지막 됩니다. 이 기역 리을인데 한꺼번에 발음하기 백로라고 발음하면 혀가 굉장히 피곤해요. 그럼 발음해 보면 백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한 대 때려서 대가리가 날아가서 니은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을이 한 대 때려서 기역이 똘똘 말아서 동그라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상호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응과 니은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부분동화, 불완전동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응과 니은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비음하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축약 가겠습니다. 축약은 거모축입니다. 거센 소리 되기는 피카츄털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신비한 소리, 히읗 소리, 바람 소리, 어스프레이트라고 하는 기음, 기시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해지면 업데이트 돼가지고 엄청나게 강해지죠. 그래서 바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히읗이 들어가면은 침을 튀기는 엄청 가연하죠. 피카츄 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왔던 영화를 가지고 친구한테 장난 되게 많이 쳐서 너 무슨 영화 보러 갈 건데?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침을 잔뜩 입에서 막 갈아가지고 부글부글 만든 다음에 무슨 영화냐면 바로 터미네이터 2 이런 식으로 침을 친구가 얼굴에 정면에 면상에다 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돼서 뭐 터미네이터 2 로보캅 뭐 이런 식으로 침을 아예 얼굴에 가래까지 뱉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졸라 더럽죠. 그래서 히읗이 앞에 나와도 마찬가지 바가지 나오면 피카츄털 어떤 친구는 초코파티 이렇게 초코파티도 좋고요. 피카츄털이 좋은데 왠지쌤이 피카츄털이 웃기고 재미있더라고요. 피카츄털 거센 소리 피카츄털 거센 소리 반갑다 사자 예사 소리 반갑다 사자 된 소리 이렇게 경험하면 되겠습니다. 히읗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화는 기역과 히읗이 합쳐져서 국화하고 기역으로 바뀌게 되고요. 조코는 바로 히읗과 기역이 합쳐서 키읔으로 좋고 축약되면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잡히다는 비읍 히읗이 피읍으로 되는 거죠. 다팀 돼서 다침 구개음화 나중에 이렇게 일어나겠죠. 직행열차 할 때 기역과 히읗이 합쳐져서 직행할 때 요게 거센 소리 일어나. 모음 축약은 여러분이 뭐 이중 모음하고 관련되는데 쌤이 이중 이퀄 반단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아 이야 이어 이어 이오 요 등등. 여러분 오아는 뭐가 됩니까? 오아 하면 우와 이렇게 되죠.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세대가 저 할 때 단모음이고 2세대가 단모음입니다. 그러면 와는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이 있고 반단입니다. 반단 설명하면 우와 하면 뒤에 아가 남게 된다는 거죠. 앞에 W가 와 있습니다. 가만 보세요. 여러분 O가 있고 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W가 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빼겠습니다. 그래서 단모음 O가 반모음 J로 교체된다고 여러분이 모음 축약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줄어듭니다. 왜냐요? 한 개, 두 개가 한 개가 됐죠. 그러면 하나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1 줄어듭니다. 가리어는 가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엄청 중요한 여러분 쓰여를 설명해 드릴게요. 쓰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쓰여를 쌤 두 번 쓸게요. 이렇게 두 번 쓰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선생님이 빨간 거 파란 거 구별해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쓰이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그러면 이걸 한 글자로 한번 줄여 볼게요. 그러면 바로 C가 됩니다. 쓰이해 C가 되고요. 나머지 어가 됩니다. 그 C여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으로 파란색으로 이여를 동그라미 치면 이 파란색으로 들어갈 만큼 이여 하면 여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파랗게 보이네. 까만색으로. 그래서 여가 되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쓰를 그대로 써서 쓰여 또는 씨여 둘 다 복수 표준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친구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씨여라고 하거나 또는 쓰어라고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OOX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음운 변동 끝났네요.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줄여드는 말에 대해서 좀 헷갈린 경우 돼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되어 하면 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실 거고. 근데 여러분 된지 발음이 이중모음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귀로 히어링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이는 하, 오에는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이는 하, 오에는 해, 오이는 하, 오에는 해, 오이는 하, 오에는 해. 오이는 하, 오에는 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일이 되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면하고 해면 한번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이 맞아요. 공부를 해면이 맞아요. 공부를 하면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다. 오이는 하. 그러니까 오이는 하. 그러면 여러분 되면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안 해요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하요가 맞아요.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하요. 그러면 안 하요가 뭡니까? 안 해요죠. 그러면 오이는 하. 오에는 해. 오해는 해. 그렇게 이렇게죠.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안 돼요.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어요. 아, 정말 진짜 기준 이해합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지적 수준 여러분 들통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소개팅 가서 이럴 때 지적 수준 들통나면 쪽팔리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할 때 통일이 되면 이렇게 쓰는 친구들 나 봤어요. 쪽팔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물이 고이다 괴, 물이 괴다 괴, 알겠어요? 바람을 쐈다 쏘이, 쏘에 이렇게 똑같이 오이는 하, 오해는 해, 오이는 하, 오해는 해 이렇게 줄이는 음운 축약도 여러분이 모음 축약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분 정도는 음운 변동 굉장히 또 빡센 단어입니다. 좀 세세하게 수업을 했고요. 뭐 여러분 내신 대비를 하든 수능 문법 개념을 잡든 요 강의가 반복해서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혹시 필요하신 분은 카톡에다가 남겨주시면 쌤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을 선생님 거를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바로 요것이 선생님의 카톡 아이디입니다. 카톡 아이디입니다. 요거 메시지 남겨주시거나 자기 카톡 아이디를 댓글 남겨주시면 이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주든지 말든지 선생님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